자, 오늘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15강이겠죠? 15강. 자, 내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종의 서식지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내용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쭉 보시면 Impact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On animal and plant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기후변화가 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interact. 자, 뭐랑 관련이 있느냐면요. habitat loss. 서식지 상실과 and fragmentation. 그 밑에 단편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단편화에 그쵸?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와 상호작용을 합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 그렇게 크게 대단한 말 아니에요. 그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 그렇게 대단한 말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뭔가 상호작용한다. 이러면 지금 어떤 두 내용이 A라는 내용이 있고 B라는 내용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주고받고 이런 의미로 다들 받아들이시는데 쉽게 생각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얘는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아이고 굵어라. 자,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 이런 뜻으로 돼 있지만 자 실상 여러분 이거 해석하실 때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기보단 조금 더 와닿으시려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식물에게 미치는 기후의 변화가 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habitat loss, 서식지 상실과 and fragmentation 따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얘기를 봐야 되겠죠. 그 단편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This is because the main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주된 영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This is because 이렇게 돼 있는데 this is because 보통 이 because가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이유가 있고 앞에가 원인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this is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이렇게 있겠죠. 좀 잘 기억하시라고 예를 조금 극단적인 걸 들어볼게요. This is why I kill the man. 과거형으로 쓸게요. 미안. kill the man. 방금 전까지 퀸 노래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갑시다. kill the man. 그래서 this is why I killed the man과 this is because I killed the man 하고 의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this is why I killed the m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번 얘기하지만 이 why는요. 왜라고 해석하시지 말고 이유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is why 이게 바로 이유야. 그 사람을 죽인 이유다 이 말이죠. 앞에 무언가 나왔을 거고요. 앞문장에 어떤 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 문장의 내용이 바로 그 이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Y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결과가 등장을 하고요. Y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결과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앞에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문장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why I killed the man. 이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인 이유야. 자, 그런데 This is because I killed the man.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지금 이렇게 because를 써버리면 I killed the man. 내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앞에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뒤쪽으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유가 등장을 하죠. 내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this is
앞에 게 있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this가 여기서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문장의 내용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이유가 because 뒤에 것 때문이야 라고 돼 있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This is because the main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주된 영향이, 그죠? is to shift the area of where any one species can live successfully. 자, 어느 한 종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shift the area, area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을 바꾸는데 어느 지역을 바꾸느냐? 무엇의 지역을 바꾸느냐? Where any one species. 그렇죠? 어느 한 종이 can live successfully. 어느 한 종이 사실 이게 anyone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어느 한 종이라고 해석은 했지만 사실 그냥 모든 종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튼 어떤 이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can live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쵸?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후변화가 어떤 종이 살 수 있는 어떤 종이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habitat loss와 habitat fragmentation, 서식지 상실과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 앞에가 결론이고 결과고 뒤에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상 그렇기 때문에 이 because를요 why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알았죠? 이걸 y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용상 y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주 볼게요. In a warming world, 그죠? In a warming world, 좀 따뜻한 세상에서는, 따뜻한 세계에서는 this habitable space, 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라는 게 moves either polarwards, 그렇죠? polar래요. 미안해요. polarwards니까 극지방을 향해서 가는데요. across the landscape, 뭘까요? landscape to 일단 이거 쭉 간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across the landscape to the north or south, 북쪽이든 남쪽이든, or up in elevation, 수직으로 올라가든, 그렇죠? species living higher up mountains than ever before. 자, in a warming world, 이게 좀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처음에 해석을 했다가 중간에 따뜻한 세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멈칫했어요. 네, 근데 지금 내용상 기후 변화가 되고 있는데 온난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는 warming world를 따뜻한 세상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온난화가 진행되는 세상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냥 온난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순간 이 생각이 머리를 싹 스쳐서 하고 잠깐 멈칫했어요. 자, this habitable space, 이 서식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what's the species? 미안해요. 줄을 잘못 읽었어. habitable space move either polarwards, 그러니까 극지방 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이더가 나왔으니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더가 있으니까요. 중간에 딱 가시다 보면 여기 오어 있었죠? 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쪽 아니면 저쪽인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 자, 서식 가능한 구역이라고 하는 게, 서식 가능 지역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요. 이동해요. 자, either 이쪽이거나 or 저쪽이거나. polarwards니까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across the landscape니까 사실 뭐 그냥 사는 지역을 가로질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로질러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극지방으로. 근데 이제 극지방이 지구가 이제 이렇게 둥글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에 모두 극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래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극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 up in the elevation 수직으로 위로 즉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with species living higher up mountains than ever before 이전에 그랬었던 것보다 그죠? 이전에 그랬었던 것보다 산에 좀 더 높은 곳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즉 위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서 종들은 그 어떠한 경우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경우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 살게 될 거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with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species라고 하는 목적어 나와 있고 다시 living이라고 하는 목적격보가 다시 나와 있죠. 뭐뭐 한 채로라는 해석으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장을 얘를 한 채로로 해석을 해버리면 서식 가능한 지역이 그 광야, 그러니까 땅을 가로질러서 대륙을 가로질러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극지방을 향하든가 아니면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든가 하는데 뭐뭐 한 채로 종들이 이전보다 더 산의 높은 지역에서 살게 된 채로 살고 있는 채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석상 조금 그래요. 그렇죠? 뭐뭐 하고 있는 채로. 그래서 이 with 자체를 그냥 전치사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렇죠? 문법은 저 ing를 잘 봐주시는 거기는 한데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지 말고 그래서 종들이 결국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로 하죠. 자, 여기 온난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식 가능한 지역이 이동해요. 땅을 가로질러서 대륙을 가로질러 북쪽이든 남쪽이든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up in elevation 조금 더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종들이 live 살게 되는 거예요. higher up mountains than ever before 그 이전에 그죠? 그 전에 그랬었던 것보다 더 높은 산의 더 높은 지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부분을요. 여기까지는 원래대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with서부터를 이렇게 끊어서 별도로 다시 문장이 재개된 것처럼 해석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해석의 시작점은 자, up in elevation 뭔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하다 보니 자, 그러다 보니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뭐뭐 한 채로란 뜻이라기보다는 뭐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해석상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거 계속 볼게요. 이제 금방 끝나요. 자, this happens because 자, 이게 이것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역시 똑같아요. This is because나 this happens because나 똑같아. 이거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because 뒤에 당연히 뭐가 와요? 이유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뒤에 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this가 가리키는 게 이 앞에 종들이 더 산의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 걸 말하게 되죠. 이게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종들은 왜 더 높은 고도에서 올라가서 살게 되느냐? 그 이유가 because 뒤에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한번 봐봅시다. 그 이유가 뭐냐? The area where the mean temperature is 50 Celsiu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죠? mean temperature. 보통 이제 average temperature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mean temperature도 써요. 평균 기온이란 뜻이에요. mean temperature 하면 평균 기온 이런 뜻이죠. 평균 기온. 자, 평균 기온이 is 15도씨인 그런 지역이겠죠. 그렇죠? 평균 기온이 15도씨인 그런 지역이에요. 관계부사 when이 사용이 됐고요. 관계부사 when이 사용이 됐고 이 문장에 써있는 이 temperature 15도까지가 전부 누구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앞문장이래요. 바로 그 위쪽에 있는 area를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는 뭐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15도이었던 그 지역이 shift in this direction under global warming.
자, 지구 온난화 아래에서는, 그쵸? 지구 온난화 아래에서는, 그쵸? 이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돼 있어요. 변해요. In these directions. 그쵸? 자, 이 방향으로, 그쵸? These directions. 이 방향으로 shift. 변화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더라. 이 말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요.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글로벌 워밍이 발생이 되면은 온난화가 발생이 되면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요 적도 쪽은 지금도 더운데 온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도 바로 위에 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평균 기온이 15도였던 지역이 요 지역이라고 하면 이 지역의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평균 기온이 15도인 지역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빨간색 지역이 된다던가 그러려면 당연히 또다시 위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산으로 놓고 봅시다. 자, 산이요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 기온이 여기는 뭐 한 20도라고 칩시다. 뭐 여기는 평균 기온이 한 20도라고 치고 자, 여기는 평균 기온이 15도라고 칩시다. 여기는 그 위상이에요. 지금 이 위쪽은. 자,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이쪽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여기가 원래 평균 기온이 15도였던 지역인데 이쪽 지역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겠죠? 지구가 더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15도가 아니었었던 이쪽 지역, 그거보다 훨씬 더 추웠었던 이쪽 지역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되니까 생물들이 따라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이 위쪽으로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좀 더 극지방으로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in these directions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in these directions라고 말하는 건 어디 말하는 거냐 하면 아까도 그 처음에 읽었었던 the north or south 남쪽 아니면 북쪽이라는 그렇죠? 의미와 up in the elevation 그렇죠? 고도로는 위쪽으로라는 요 말이 in these directions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지구 온난화 아래에서는 그렇죠? 평균 기온 15도인 지역이 북쪽이나 혹은 남쪽, 극지방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도상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라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Survival then depends on whether a particular species can move, and if so, whether there is a suitable pathway for the movement to happen. 자, 생존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생존이라고 하는 건 depends on 뭐에 달려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Whether 자, 뭐뭐인지 어떤지죠? A particular species 특정 종이 can move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달려 있고요. depends on은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 의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이 can move 움직일 수 있느냐 여부에 의존하고 있다, 달려 있다. 그리고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so라는 뜻이 뭐예요?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런 뜻이죠. if so 저 문장 앞문장 지금 다 받아 쓴 거예요. 만약에 이동이 가능하다면 whether there is a suitable pathway for the movement to happen. 자, movement가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형태 등장하시면 의미상 주어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의미상 주어로 반드시 보시고 자, 여기서는 이동이 발생하는 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pathway, 길이죠. 그런 적합한 길이 있느냐에 whether, 여부랑 달려있다.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여부에 달리는데 일단 이동 자체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 적합한 길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런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적합한 길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 생존이 걸려 있다.
달려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neither. neither가 딱 있으면 어떤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and not이구나 라고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neither, and 하고 not, 그리고 not을 맨 마지막에 해석할 겁니다. Neither of these things can be assumed. And where habitats become too fragmented, a suitable pathway for organisms to move to other areas become less of a realistic possibility. 자, neither of these things. 이러한 상황들이라고 하는데 이 이러한 상황들은 뭘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방금 앞서서 언급한 이동 가능 여부, 이동 가능 여부, 거기에 이동 가능 여부에 뭘 말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그런 통로가 존재하는지, 통로의 존재 여부. 이러한 상황들이 그쵸? can be assumed. 그쵸? assume은 우리 요 assume이라는 단어 있죠? assume 추정하다 이런 뜻인데 추정이 된다. 그렇게 벌어질 거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쓰면 뭐뭇으로 추정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가 범인으로 추정된다. 그럼 그를 범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완전히 확대 해석을 하시면 당연시하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까지 가능해요. 요거를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서 추정되다로 해석을 했다가 그쵸? 요거를 확장 해석하면 당연시되다. 요렇게까지 확장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러한 상황이 can be assumed 당연시되더라도 그쵸? 당연히 이동 가능 여부와 뭐 통로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앞에 neither가 있었다는 사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동 가능 여부와 통로의 존재 여부가 당연시 되어지더라도가 아니라 not이 있었잖아요. neither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당연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해석이 가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이 neither에 붙어 있는 neither는 and not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either에 붙어 있는 저 not은 문장 얘 빼놓고 나머지 문장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붙여야 돼요. not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만드셔서 이러한 상황이 그렇죠? 당연시 되지 않을 뿐더러 and where habitat become too fragmented. 자, 서식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되는 거죠. 그죠? 서식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되는 곳에서, 그렇죠? 그런 where, 그런 장소에서 a suitable pathway for organism to move to other area.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기체들을, 그쵸? 여기서 organism이니까 이건 뭐 그냥 유기체 이렇게 했는데 유기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생명체 아니면 여기에 뭐 동물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동물, 식물. 자, 그래서 또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가 나왔죠? 역시 의미상의 조화예요. 유기체가 동물들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하는데 적합한 통로예요. 어디로 이동하느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적합한 통로가 become less of a realistic possibility. 자,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less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렇죠? 종의 서식지가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고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서식지 변경이 일어날 텐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느냐 그 유기체 자체가 그리고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얘네들이 이동할 만한 적합한 통로가 존재하느냐 그쵸? 이런 거에 아주 크게 의존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물론 당연시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서식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될 경우에 그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적합한 통로를 만드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죠? 이 내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상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걸 한번 찾아볼게요. When a species habitable space
종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is shifted,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under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영향 아래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survival, 생존이라고 하는 건 계속 강조한 바네요. 종의 뭐예요? 종의 이동 가능성이었잖아요. 아까 이동 가능 여부. 그럼 여기서도 종의 이동 가능 여부와 availability of a route, availability, 통로의 가능성 여부는 루트의 이용 가능성이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동 가능성, 종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고, 이동에 관련된 말은 2번의 mobility라는 단어겠죠. 그렇죠? 자, 이런 모빌리티, 종의 모빌리티와 그 다음에 루트의 availability에 의존하고요. 그렇죠? The latter of which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B where habitat becomes too fragmented. 자, habitat가 그렇죠? becomes too fragmented. 서식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된 곳에서는 그렇죠? 서식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된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동 가능성이 less,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도 역시 뭔가 낮아지거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decrease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letter of which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 중에서 후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후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통로의 존재 여부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래서 위쪽만 읽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마지막 말이 통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쓴 글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 네, 밑에 요약문에서는 이 통로의 존재 가능 여부도 그쵸? 당연히 불분명한 데다가 설령 통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서식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을 경우에 이동이 좀 불가능해진다라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상세히 다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보죠. If you have an activity where the results are nearly or scale, you don't need a large sample to draw reasonable conclusion. 만약에 you have an activity,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활동을 가져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activity가 the results are nearly or scale. 그 결과라는 게 사실상 거의 다 그 기술인 거야. 여기 왜 where이죠? 액티비티가 장소가 아닌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계부사를 써야 되겠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시간도 아니고 그쵸? 뭐 무슨 방법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고 뭘 써야 되지? 그러면 where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시간에 쓰는 when이라든가 방법에 쓰는 how라든가 그 다음에 이유에다가 쓰는 why라든가 요런 애들이 전부 얘네들은 조금 약간 딱 그러한 선행사하고만 쓰는 좀 스페셜한 느낌이 있는데 비해서 where은 약간 두루뭉술하고요. 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영작 글을 영어로 쓰셔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관계대명사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대 쓰고 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당신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결과가 사실상 거의 기술이라면 기술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에 관련된 것이라면 you don't need a large sample. 뭐 그렇게 큰 샘플이 필요하겠습니까? To draw reasonable conclusion. 뭔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샘플이 필요하진 않아요. A world-class sprinter will beat an amateur every time and it doesn't take a long time to figure that out. 자, 세계적인 선수의 스프린터들, 즉 쉽게 생각해서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가 나랑 뛰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기겠죠. 전혀 상대가 안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beat an amateur, 아마추어를요 맨날 이겨요. Every time, 매번 이겨. 그리고 it doesn't take a long time to figure that out. 이거 알아차리는데 뭔 시간이 걸리나요? 그냥 딱 얘기만 들어도 뭐
표본도 필요 없죠, 이런 애들은. 그렇죠? 나는 달리는 기술도 모르고 훈련도 안 해봤고, 그렇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듯이 살도 이렇게 퉁실퉁실 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죠? 자, 그런데 as you move toward the luck side on the skill luck continuum, you need an ever larger sample to understand the contribution of skill, the casual factors, and luck. 자, but as you move toward the luck side. 자, 네가요. as는 뜻이 많으니까 먼저 해석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As you move toward the luck side. 그렇죠? luck side로 움직인대요. 아, 운이 있는 쪽으로 움직인대요. 당신이. On the scale luck continuum. 컨티뉴엄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연속선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니까 자, 스킬과 운의 연속선상에서 운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컨티뉴엄이 있을 때 이쪽에 스킬 사이드고 그렇죠? 이쪽에 럭 사이드라면 원래 이쪽에 와 있을 때는 사실 표본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우사인 볼트와 내가 달리기를 해. 근데 이건 뭐 샘플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 장애 요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평지를 뛰어가면 되고요. 우사인 볼트는 이렇게 레인에 내가 뛰는 레인이 여기고 우사인 볼트가 뛰는 레인이 여기인데 여기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밟으면 밑으로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언젠가는 작동이 되고요. 어떤 땐 작동이 안 되고 몰라요. 그죠? 이게 완전히 지 마음이야. 막 어떤 땐 작동이 되고 어떤 땐 작동이 안 되고. 근데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사람 제 속도 내겠나요? 제 속도 못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안 빠지는 행운의 상황에서라면 내가 지겠지만 이게 군데군데 열리고 막 이렇게 되면 나는 요 행과 운을 바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스킬을 조금 더 하면 되겠죠.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걸 따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를 따지려면 당연히 해당 경우의 수를 따질 만한 샘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너가 스킬 럭 컨티뉴엄 연속성상의 럭 사이드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감에 따라 그렇죠? You need an ever larger sample. 훨씬 더 큰 샘플이 필요하죠. 뭐 하는 샘플이냐면 그렇죠?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겠네요. 그렇죠? 목적격이겠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합시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뭘 이해하기 위해서일까? The continuum contribution of skill. 이 기술의 공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큰 샘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거 캐주얼인 줄 알았는데 커주얼이네요. 미안해요. 잘못 읽었네 아까. 자, 이건 원인의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이건 캐주얼이죠. 그렇죠? 보통의 무신경한 이런 뜻이 캐주얼인 거고 커절은 원인이고 스펠링 완전 비슷하죠? S하고 U의 위치만 달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기에 맞춰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단어 문제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보통 원인이 되는 요인이래요. 이 causal factors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술이 이 원인이 되는 요인인데 이 기술의 공헌과 and luck 운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라지한 샘플이 필요하더라. 했죠? In a game of poker, 자, 포커 게임에서 a lucky amateur may beat a pro in a few hands. 자, 몇 수 만에 운이 아주 좋다면 몇 수 만에도 프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몇 수 만에서 그렇죠? 프로를 이길 수도 있어요. But pros act
would become clear as they played more hands. 한두 판을 더 해보면 해볼수록 이 프로가 갖고 있는, 그쵸? 엣지. 글쎄요, 이 엣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모서리라는 뜻이니까요. 그쵸? 여기서는 모서리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의 엣지, 네, 프로의 우세, 우위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프로의 힘, 프로의 위력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여기서는 우세, 힘, 뭐 위력 이런 단어들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처음에 이제 몇 수는요, 아니 운이 아주 좋다면 프로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난 이제 포커를 전혀 모르니까 나한테 완전 좋은 패, 이거를 어떻게 이거보다 더 좋은 패가 없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뭐 나한테 뭐 카드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치 없는 것처럼 아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판통 끌어올리다가 그쵸? 프로가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는 없겠다 하면서 딱 내놨는데 제일 좋은 카드 내가 들고 있었던 거지. 탁 내놓고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건 운으로, 그쵸? 순수하게 운으로 붙는다면, 네, 순수하게 운으로 붙는다면 이길 수 있어요, 몇 번은. 그런데 이게 판을 거듭할수록, as they played more hand, 그쵸? 판을 거듭할수록, played more hand. 이거를 그냥 판을 거듭할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판을 거듭할수록 프로가 점점 더 우세해지는 게 become clear, 명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계속 운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계속 나한테 제일 좋은 카드가 들어올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만약에 안 들어왔어. 근데 나는 포커의 경우의 수도 못 읽고 뭐 아무것도 못해. 아예 포커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제일 좋은 패, 그 다음 좋은 패, 그 다음 좋은 패, 제일 안 좋은 패, 요 정도만 알아. 근데 난 뭐 이상한 카드 들어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뭐 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점점 내가 내는 수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 갈 테고, 그럼 나는요, 아무래도 점점 지겠죠? 그러니까 프로의 위력이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저 엣지를 우세나 힘, 위력 뭐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finding skills is like finding gold. 자, 기술을 찾는 것이 finding skill. 기술을 찾는 게 like finding gold. 금을 찾는 거랑 같다면, 사실상 이게 운이죠, 이거는. 그렇죠? 금을 찾는 거랑 같다면 the skill side of the continuum. 연속성상의 기술 쪽 파트는 is like walking into Fort Knox, where the U.S. gold reserves are housed. 그러면 포트녹스를 하고 미국의 금이 그쵸? reserves 그쵸? 보관되어지고 있는 곳이래요. 그쵸? US gold reserves are housed. 그러니까 미국의 금 보유가 되어지고 있는 곳 이 정도 해석이겠네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시작한 해석을 정정합시다. 기술을 찾는 것이 부연 설명을 정정할게요. 기술을 찾는 것이 그쵸? 금을 찾는 것이라면 해서 이건 완전히 운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랬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네요. 기술을 찾는 것이 금을 찾는 것과 같다면 즉 기술을 찾는 것이 금을 찾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기술의 그러니까 이 연속선상에서 기술 쪽 파트는 마치 포트녹스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다. 그렇죠? 그럼 이 포트녹스가 어디냐? 미국의 금 보관소가 있는 곳이다. 자, 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술이 금을 찾는 것이라면, 그쵸? 이, 연속선상의 기술 사이드를 우리가, 연구를 한 거는 사실상 포트녹스 걸어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거기 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금이 있는 거야. 완전히 이제 거기에 다 금이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비교를 위해서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럭에 관련된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여전히 골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땡땡 나오면 즉 이렇게 있죠? The gold is right there for you to see. 네가 볼 수 있도록 금이 딱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근데 요 마주 읽고 해봅시다. The luck side of the continuum is similar to the
tedious work of panning for gold in the American River in California. You have to do a lot of shifting if you want to find the nuggets of gold. 자, 이 nuggets of gold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금덩어리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렇죠? 자, 금덩어리를 find 찾기를 if you 당신이 원한다면 lots of shifting 많은 shifting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shifting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었던 shift라는 단어랑 달리 얘는 sift죠. 가려내다, 선별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아주 많은 선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많은 선별 작업을 해야만 해요. 우리 왜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찾아서 서쪽으로 쭉 오던 그 시절 생각을 해보면 강에서 사금이라는 걸 채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금덩어리 하나라도 만약에 찾을랐음 치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뜰채로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 사금 채취할 때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떠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죠. Lock side of the continuum. Lock side of the continuum인 자, 연속선상에서 lock side에 있는 것은 similar to the tedious work of panning for gold. tedious는 지루한 이런 뜻이요. boring의 의미예요. 지루한 work of panning. 이게 panning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뜰채로 이렇게 떠갖고, 그쵸? 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흔들어서 보는 그 작업을 그냥 panning이라고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메리칸 리버에서, 아메리칸 리버, 미국의 강인가? 뭐 아니면 뭐 아메리칸 리버라는 이런 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요런 강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 패닝, 이렇게 그 뜰채로 이렇게 계속 모래를 떠내는 이러한 지루한 작업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금 찾기가 자, 금을 찾아요. 금을 찾는데 자, 요걸 기술과 연관을 짓는다면 자, 우리는 강에서 사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서부터 금보관소가 있는 곳을 가면 된다 이 말인 거죠. 다시 말해 기술을 찾고 있다면 그렇죠? 뭐 어떤 스킬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단순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술의 기여도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렇죠? 포트녹스로 들어가면 돼요. 금보관소로 가면 돼요. 다시 말해 뭐예요? 기술에 관련된 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에 관련된 건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그죠? 반면에 금 찾는 게 뭐랑 같다면이에요. 여기서 운과 같다면 우리는 콜로라도 강에서 혹은 미국의 어떤 강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뜰채질을 해야만 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 기술만 관련된 거는 기술만 온리 기술에 의해서 기술에 의한 승리 그쵸? 자 기술의 공헌도 뭐 기여도 공헌도 기여도가 높다 기술의 공헌도나 기술의 기여도가 아주 높다 이건 샘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샘플 필요치 않아요. 샘플 필요 없어요. 금을 찾기 당신이 금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금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국 금보관소에 가시면 금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금이 거기 잔뜩 있으니까요. 더 이상 금보관소 외에 무슨 샘플이 있나요? 한 번만 보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금보관소 외에 아무런 샘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금보관소 가셔서 금을 찾고 싶으시면 금보관소 가서 금 보세요. 뭐 금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이 있나 한번 보고 나오세요. 이거겠죠. 그죠? 기술의 공헌도에 있어서 이 공헌도에 있어서 기술의 그 기여도가 아주 높다면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은 샘플이 필요하겠습니까? 샘플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보다 운 쪽에 조금 더 기여도가 높다면 그렇죠? 운에 의해서 승부가 좌우될 수 있다면 그렇죠? 승부에 관련된 운의 기여도가 높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 운을
따로 두고서 이 와중에서 기술이 과연 어떻게 결과를 내야 되느냐 쉽게 생각해서 결과 예측하는데 샘플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강에서 사금을 찾기 위해서 뜰채질을 하는 거랑 비교를 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뜰채질을 많이 해야지만 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운의 기여도가 높아서 이 승부가 이길지 질지 판단이 안 선다면, 즉 결과를 예측하는데 좀 힘이 든다면 그거 하려면 샘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금과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시를 지금 적절히 들어서 설명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웠는데 이게 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 자,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outcomes of an event on the scale, 기술에 관련된 아니면 versus luck continue, 기술과 럭의 연속선상에서 그렇죠? 어떠한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more 어쩌고 한 샘플이 is required for events on the log side. log side에서는 어떤 샘플이 필요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샘플이 필요하죠. 제한된 샘플이라는 뜻의 1, 2번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다양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많다라 그랬으니까 종류가 다양한 샘플을 모아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금을 채취를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금이 있는 걸 확인해 보세요 이랬겠지. 그렇죠? 다이버스라고 순간 착각할 수가 있기는 한데 다양한이란 뜻으로 보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얘는 좀 샘플을 다양하게 모으라기보다는 그냥 익스텐시브, 그냥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만들어내세요. 대규모의 확장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extensive가 낫지 않을까요? 그죠? On the outcomes are less. 자, 왜냐하면 그죠? Since the outcomes are less. outcome, 결과가 are less. 덜 어때요? 다양해요? 아니죠.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잘 예측이 안 되니까 럭사이드 쪽에서 그쵸 뭔가가 결정되고 있다면 정말 많은 샘플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살짝 뭐라 그럴까요? 예시가 막 완전히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럭사이드 예시는 되게 괜찮았는데 기술적 측면을 금을 찾는 거랑 뭐 연관을 지켜서 뭐 금보관소 가서 금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쉽게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요. 지금 여기까지 두 문제 풀어봤어요. 지금까지 두 문제 풀어봤는데 자, 요 두 문제 지금 풀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요. 이 위의 지문 있죠? 이 위의 지문을 지금 쭉 읽으시면 이 위의 지문을 쭉 읽고 보시면 내용이 살짝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2번이 특히 그랬죠. 아까 1번은요.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글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좀 명확했는데 2번은 그래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어. 근데 왜 중간에 나오는 비유가 이해가 직접적으로 잘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기를 읽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닥뜨리셨을 땐 저 요약 부분을 먼저 읽고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를 깔았을 땐 반드시 여기 부분을 읽고 들어가세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니까 기술과 럭의 연속선상에서의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더 많은 무슨 샘플이 뭐 어떤 샘플의 사이즈가 그렇죠? 뭐 어때야 되나 봐. 그래서 이게 요구가 되어진대. For event on the log side. 뭔가 이렇게 행운의 측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에서는 어떠한 샘플이 뭐가 필요한가 봐. Since the outcomes are less B. 그러니까 사건이 훨씬 덜 비하기 때문에 럭사이드 쪽에서는 샘플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봐.
라고 읽고서 들어가셨다면 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써놨구나. 기술적 측면일 때는 결과 예측하는데 샘플이 필요 없어요. 우사인 볼트랑 나랑 뛸 때는 그냥 금방 끝나겠구나. 자, 그런데 럭사이드가 가미되기 시작을 하면 안 돼. 처음에 포커로 내가 몇 판은 이길 수 있었지만 판을 거듭할수록 프로가 점점 그 위력을 가해질 거야. 그렇죠? 이 예시가 명확했어요. 판을 거듭할수록, 다시 말해, 데이터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샘플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프로가 점점 유리를 해지는 거죠. 나는 운에 의한 경기고, 프로는 기술에 의한 경기일 테니까요. 만약에 기술을 찾는 것이, 그쵸? 기술을 찾는 것이 금을 찾는 거랑 같구나. 아, 그러면 기술이 곧 금이네. 근데 나는 기술이 곧 금이라서 자, 쉽게 생각해서 기술을 보러 가고 싶어? 그러면 기술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보면 돼. 마치 금을 보고 싶으면 금보관소 가서 보면 되듯이. 그런데 운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기술은 명확하다는 거죠. 결론이. 기술은 결론이 명확한데 운은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구나. Tedious work of panning for gold. 금을 찾기 위해서 뜰채질을 해야 된대요. 지루할 만큼. 그래서 you have to a lot of sifting.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선별 작업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뭔가 nuggets of gold. 금덩어리를 찾으려면 뭔가 이 금덩어리라고 하는 건 자, 이 운 쪽에서 승리하는 뭐 비법 이런 거겠죠? 그럼 승리하는 비법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지루한 뜰채질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선별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뭔가 샘플이 적다라고 그랬으니까요. 기술 측면은 운 측면은 샘플이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얼라웃 오브나라든가 이런 단어를 보고서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얘 먼저 읽고 들어가세요. 자, 요 뒷부분서부터는요, 요렇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